어느 날, 일찍 왔네? 당신이 일찍 오라고 해서 퇴근하자마자 후다닥 들어왔지.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며. 나 사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 당신이 점심때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걱정이 돼서. 걱정 많이 했어? 당연하지. 왜? 무슨 일이야?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나한테는 아니고. 응? 그럼? 사실은 우리 엄마가. 어머님이? 빨리 얘기 좀 해봐. 엄마가 사기를 좀 당하셨어. 뭐? 사기? 지인한테 잘못 엮였다곤 하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세히 좀 얘기해봐. 자세히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나도 알고 있는 게 그게 다야. 세상에, 경찰에 신고는 했어? 당연히 신고는 했지. 그런데 잡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당신도 뉴스 같은 거 많이 봐서 알잖아. 사기범은 잡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 피해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 사실 대부분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경찰도 그러네. 어머, 어떡해. 그럼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일찍 이야기하지 않고? 둘 다 경찰서에서 뛰어다녀봤자 더 나은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그래도. 어쨌든 일이 그렇게 됐어. 어머님은 좀 어떠셔? 괜찮으셔? 지금 많이 안 좋으시지. 그 지인분을 많이 믿으셨나 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이런 거 묻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머님이 얼마나 잃으신 거야?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얼마나?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런데 거의 다 날리신 것 같아. 뭐? 거의? 그게 얼마나 되는데? 나도 머리가 복잡해.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래. 당신도 너무 힘들겠다. 알겠어. 어머님은 혼자 집에 계신 거야? 오늘 정도는 모셔오지 그랬어. 그렇게 큰일 당했는데 어머님 혼자 얼마나 힘드시겠어. 엄마가 당신 볼 염치가 없다고 하시네. 저번에도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잖아. 송금하기 직전에 당신이 엄마한테 욕먹어가면서도 말려가지고 사기 안 당한 적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랬지. 작년이었지, 아마? 어머님 그때 대단하셨어. 나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들었잖아. 우리나라 말 중에서 그렇게 다채로운 욕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도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되어서 엄마가 당신한테 참 많이 미안해했잖아. 기억나지? 그랬지. 엄마가 그때 자책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이번에 또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당신 보기 부끄럽다고. 사실 오늘 경찰서 갈 때도 당신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 어머, 어머님이 그러셨구나. 늙으면 고집만 세다고 나이만 먹었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시면서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당신 마음도 많이 불편하겠다. 일단 내일 다시 얘기하자. 알았어, 여보. 다음 날. 어머님, 저예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가 나한테 전화한 걸 보니까 애비한테 들었구나. 네, 어머님. 자세히 듣지는 못했고 대략적으로만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어제 나쁜 일이 있었고 어머님께서 지금 많이 힘드시다고. 에휴, 곱게 늙어야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사고 치는 거 없이 곱게 늙는 것도 복인가 보다. 내가 쓸데없이 노후 자금을 좀 불려보겠다고 덤비다가 다 날려먹었지 뭐냐.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공권력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어머님한테 사기친 그 사람 꼭 잡을 거예요. 금방이니까 걱정 마세요. 에휴, 좋은 말로 늙은이 위로해 주려는 건 고맙다만 잡기 어렵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냥 내 속만 썩지. 아휴. 어머님,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사실 애비한테는 어제 얘기했는데 말이다. 그이가요? 저는 별 얘기 못 들었는데요. 걔도 입이 안 떨어졌나 보구나. 사실은 말이다. 에휴, 나 부끄럽지만 집을 담보로 잡았다. 그것도 잘못됐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놈이 처음에는 이자를 30%나 꼬박꼬박 넣어주더구나. 많이 넣을수록 많이 버는 구조라니 점점 혹하지 뭐니? 세상에, 그런 뻔한 수법에 넘어가신 거예요? 난들 알았니? 아무튼 집을 담보로 해서 잠깐만 넣으면 금방 불어서 원금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으니 마음이 너무 급하더구나. 그래서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 어머님, 그런 결정은 저희한테도 좀 물어보시지. 너희 사는 것도 뻔하니까 늙은이가 이렇게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 너도 그렇고 특히 네 형님 봐라. 애 키우고 사느라 얼마나 바빠. 첫째고 둘째고 다들 집 대출금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보란 듯이 내 능력으로 돕고 싶어서 그랬다. 에휴, 늙은이가 주책 맞게. 어머님, 마음으로라도 저희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에휴, 그러면 뭐하니. 이렇게 돈도 집도 다 날려먹은 걸. 곧 차 들어온다고 연락도 왔다. 이걸 어쩌면 좋으니? 어머님, 일단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뭐? 너희 집으로? 네, 얼른 그 나쁜 놈 잡아서 해결될 거지만 그 전까지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계시면서 마음도 좀 쉬시고 저희랑 같이 시간 보내요. 어휴, 내가 무슨 염치로. 형님네로 가기도 어렵잖아요. 거기 내가 둘이나 되는데 형님은 육아 문제만으로도 정신 없으실 거고 그나마 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으니 어머님이 지내실 수 있는 방도 있어요. 원래 아기 방으로 만들 예정이었는데 지금 당장은 빈 방이니 어머님이 사용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마음을 추스르도록 해요. 고맙구나. 고맙긴요. 당연하죠. 제 어머님이신데요. 우리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신경 쓰도록 하마. 어머님이 계신 게 왜 불편해요? 괜찮아요. 편히 계세요. 며느리도 자식이에요. 고맙다. 한 달 뒤. 이제 들어오니? 네, 어머님. 오늘은 잔업이 좀 있었어요. 그이는 아직 안 들어왔나 봐요. 남자가 바깥일 하는데 너처럼 따박따박 집에 들어올까 봐? 그러면 못 써. 퇴근하면 동료들하고 사적으로 어울릴 시간도 있어야지. 네?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집중해야죠. 남자든 여자든.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남녀 차이는 있어. 넌 좀 일찍 다니고. 저도 직장 다니고 지금 퇴근하고 바로 들어오는 건데요.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요즘 직장 안 다니는 사람도 있니? 다들 그렇게 살아. 아, 네. 저녁 얼른 차리거라. 아주 굶어 죽겠어 이러다가. 네? 아직 저녁 안 드셨어요? 뭐? 내가 며느리 밥상도 다 차려놔야 하니? 아니,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언제 들어올 줄 알고. 그러니 내일부터는 빨리 좀 들어오도록 해. 그 회사는 너 아니면 안 굴러가니?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이렇게 늦게까지. 아휴, 내가 다 걱정돼서 그래.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돌아다닌다뇨. 회사에 갇혀 있다가 지하철에 갇혀서 오는 길인걸요. 어쨌든 오늘 어머님이 혼자 식사하기 싫으셨나 보다. 네네, 제가 차려드릴게요. 칼칼하게 매운 수제비로 좀 끓이거라. 네? 갑자기 수제비요? 이 시간에요? 그래, 밀가루는 있으니까 적당히 반죽 칠해서 직접 만들어봐. 저 수제비 직접 반죽 만들어서 해본 적 없는데요. 자랑이니 그게? 네? 에휴,
가만히 보면 너 살림하는 거 보면 아주 속이 터진다. 어머님,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회사를 다녀야 하니까 아무래도 집안일이나 살림은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자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남녀 역할이라는 게 있다 너. 그런 전통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나가서 일하는 거야.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마는 돈을 벌어도 남자가 결국 더 많이 버는 사회지 않니? 그럼 너도 직장 다닌다고 유세 부리지 말고 어지간한 집안일은 남자가 신경 안 쓰고 잘 굴러가도록 네가 제대로 해야 하는 거야. 알았어? 아, 집안일이요? 그렇죠. 중요하죠. 저희 부부는 둘 다 공평하게 배분해서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오시기 전까진 그랬는데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이가 유난히 게으름을 피우네요. 뭐? 게으름이라니? 남자가 바깥일 하도록 길을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바깥일이라 그래도요. 그이 혼자 버는 돈으로는 이 집 대출금도 못 갚는걸요. 제가 같이 해야 해요. 그러니 살림을 전담해야 한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네가 벌면 뭘 얼마나 번다고? 저요? 저 그이랑 연봉 비슷해요. 아니, 오히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뭐라고? 어머님 말씀대로 요즘 시대에 능력껏 열심히 벌고 살아야 버티잖아요. 저희 열심히 살고 있으니 저한테 무리하도록 말씀 주시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이한테도 이상한 바람 자꾸 넣지 마시고요. 뭐? 이상한 바람? 어머님이랑 합가하고 나서부터 그이가 집안일도 소홀하고 청소 당번인 날에 청소도 안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도 없이 늦는 날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같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어느 한쪽만 희생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께서 그이 마음 잘 잡아주세요. 이것도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어머, 지금 그게 다 나한테 하는 말 맞니? 그럼요. 아무튼 오늘 수제비는 무리니까 그냥 있는 반찬으로 차려드릴게요. 뭐? 지금 주는 대로 얌전히 먹어라 이 말이야? 설마요. 제가 그런 뜻으로 식사 준비를 하는 거겠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봐주세요. 내가 반찬 투정? 농담이에요. 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같이 식사해요, 어머님. 며칠 뒤. 네, 형님. 오랜만이네요. 동서, 요즘 고생이 많지? 제가 무슨 고생이요.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이야. 그런 결정 선뜻하기 힘들었을 텐데 내가 동서한테 고마워.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 우리가 장남인데 그래도 우리가 도저히 모실 형편이 안 되니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고마워.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모시느라 자녀 계획을 좀 미뤘다고 들었어. 아휴, 이를 어떡해? 저희 아직 젊잖아요.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이랑 같이 의논하고 결정한 거예요. 지금 좀 미루더라도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둘 다 건강하기도 하고 원래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흘러가기 어렵잖아요. 고마워, 동서. 그건 그렇고 이번 명절 때문에 전화했어. 이번 명절에요? 원래는 매번 어머님 댁에서 치렀는데 이제 어머님 댁이 없으니. 아, 그렇죠. 어머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요. 어쨌든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가족이 모여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 우리 집에서 명절 치르려니 또 너무 좁아서 말이야. 저희 집보다 형님 집이 더 평수 넓지 않아요? 애들 둘 짐이 얼마나 느는지 발 디딜 틈이 없어. 애 키우는 게 참 힘들어. 아, 그래요? 그러니 이번 명절 준비를 동서가 좀 해야 할 것 같아. 물론 나도 도울게. 명절 준비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나도 최대한 일찍 갈게. 네. 며칠 뒤. 엄마. 그래, 별일 없니? 내가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아휴, 나야 항상 네 걱정이지. 에이, 갑자기 내 걱정은 왜? 나 잘 지내는데? 갑작스럽게 시집살이 당하지는 않을는지. 네 성격에 시집살이 당하더라도 어디 엄마한테 하소연이라도 하려니? 혼자 사귀고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내가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이야. 시집살이는 무슨 그런 일 없어. 괜찮아. 사부인께서는 잘 지내시고? 건강하셔. 자주 뵌 적은 없지만 이따금 뵐 때 보면 사부인 성격이 참 세시던데. 그 양반 성격에 시집살이 작정하고 들어가면 너도 못 이길 것 같던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보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있긴 했구나.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만큼 시집살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진 약간 심술 부리시는 정도? 뭐? 심술? 그래서 아직은 괜찮아. 반찬 투정 정도야. 내가 안 받아주면 그만이고.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니? 엄마 딸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야. 걱정 마. 에휴, 알았다.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혼자 참지 말고 꼭 얘기해. 알았지? 알았어. 경찰 쪽에선 아직 별다른 말 없니? 범인 잡았다 같은 소식 없어? 사기꾼이 원래 제일 잡기 어렵대.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김서방이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를 해봤거든? 아직 실마리도 안 잡힌대. 그 나쁜 놈이 워낙에 많이 사기를 치고 잠적을 해서 피해자도 한둘이 아니래. 어머님처럼 은퇴 뒤에 노후 자금을 날렸다더라, 다들. 에휴, 이를 어째. 그러니 엄마도 조심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나한테 물어보고. 엄마야 늘 조심하지. 공짜는 절대 안 믿잖아. 그래도 앞으로는 더 조심해. 그 나쁜 놈은 아직 잡지도 못했으니. 그래. 그런데 그 놈은 잡고 나서도 문제다. 사돈 돈을 전부 되찾을 수나 있겠니? 전부는 어려울 거고 만약 붙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뭐 잡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야 그건. 그거야 그렇지. 모쪼록 꼭 그 나쁜 놈을 잡아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할 거니? 아, 며칠 전에 형님도 전화 왔는데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 명절은 시댁 본가처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명절 준비도 내가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역시 그렇게 될 것 같더라니. 후다닥 명절 치레하고 나서 김서방이랑 같이 친정 가야지. 그게 걱정이다. 응? 그게 왜? 네가 친정 올 땐 사부인께서 집에 혼자 계신다는 거잖니. 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러니 네가 친정을 올 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 네 아버지도 너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말이다. 에이, 그래도 내가 왜 명절날 친정을 못 가겠어. 괜찮을 거야. 그래, 일단 두고 보자. 걱정 마요, 엄마. 며칠 뒤 명절 당일.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어? 무슨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돼? 안 되니까 그러지. 잠깐만 나와봐. 아휴, 또 뭐 때문에 그래? 뭐? 또라니? 내가 지금 몇 번이나 말을 땄는 듯이 말한다, 당신? 아니, 꼬투리 잡지 말고 얘기나 해. 큰아버지가 찾으시니까 얼른 들어가 봐야 해. 큰아버지? 그래, 나도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야. 알았어. 뭔데? 얼른 얘기해. 아, 그리고 동태전 그거 빨리 좀 해줘. 다들 출출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음식은 좀 끊기지 않게 알아서 잘 센스 있게 준비해주면 좀 좋아. 뭐라고?
지금 그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럼 내가 누구한테 해? 여보, 내가 부엌대기로 보여? 부엌대기라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럼 지금 나한테 그런 걸 왜 시키는 건데? 뭐? 알아서 센스 있게 음식을 끊기지 않게 대령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게 원래 며느리 일이잖아. 게다가 지금은 종갓집인데. 종가 같은 소리 하네. 뭐라고? 우리가 왜 종가야? 당신 족보 볼 줄은 알아? 아, 다 떠나서 당신의 집안이 종가라고 치자. 그래도 당신이 둘째 아들인데 무슨 종가야. 종가가 뭔지는 알아? 아무데나 종가 붙이고 있어 진짜. 뭐? 지금 우리 친척 어른들 무시하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무시야? 뭐가 어찌됐든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시잖아. 그럼 명절날 이 정도 규모는 예상한 거 아니야? 당신이 며느리인데 제대로 준비하는 게 당연하잖아. 며느리가 무슨 한여로 팔려온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 많은 걸 왜 해?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그래, 그래도 명절이다. 참자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군말 없이 요리하고 잔심부름 다 했어. 그런데 지금 6시가 넘었는데도 내가 아직도 여기 있어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어? 명절 당일 저녁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보통 명절 당일 저녁엔 어딜 가야 하는지 내가 일일이 알려줘야만 해? 우리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명절 제대로 잘 보내놓고 왜 갑자기 낯설게 굴어? 아, 처갓집 가자고?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집에 친척 어른들이 이만큼 와 있는데 어떻게 처가를 가? 뭐라고? 지난 명절까지는 그래도 엄마 집에서 치렀으니까. 그리고 그땐 다른 친척들 오시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더군다나 엄마 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명절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가? 보고 연휴 마지막 날에 잠깐 들리던지 아니면 그냥 다음 주말에 같이 다녀오자. 뭐? 나는 명절을 내 부모도 못 본다고?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오늘 초면이나 마찬가지인 당신 친척 어른들 때문에? 여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뭐 명절날 부모님 얼굴도 못 볼 정도로 험하게 사는 줄 알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번 명절이 좀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 당신이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지금까지 참은 게 여기까지잖아. 어머님도 그래.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 많은 어른들을 갑자기 불러들여? 이 좁은 집에? 뭐? 거실에 이불 펴고 주무신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은 나 결혼하고서 한 번도 이 많은 어른들 불러서 명절 보낸 적 없으시면서 이번에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건데 본인 집도 아니면서. 뭐? 본인 집? 지금 유세 부리는 거야? 우리 엄마가 여기 얹혀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 우리 엄마를 그렇게 본 거야? 하, 지금까지 내가 안 보는 사이 엄마 괄시하고 구박하고 당신 그랬어? 엄마 말이 맞는 거야? 무슨 헛소리야. 내가 그랬겠어? 내가 진짜로 그런 행동을 했으면 명절날 지금까지 참고 있었을까? 지난 몇 달간은 참고 있었고. 엄마가 말하길 당신이 자꾸 눈치 준다던데. 그런 말 들어도 긴가민가 했어. 당신이 설마 그런 사람이겠어 했는데 지금 당신 태도 보니까 엄마 말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을 믿어? 구박은 어머님이 아니라 내가 당했어, 내가. 어머님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염치 없다고 하시더니 요즘엔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셔. 어른이 잔소리 좀 하는 거 가지고 무슨 시집살이야. 당신이 제대로 시집살이를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속 편한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시집살이를 왜 당해야 하는데? 우리 제대로 반반 결혼하고 왔어. 어디 옛날 시대처럼 숟가락 하나 달랑 들고 시집 온 줄 알아? 당신이나 나나 누가 더 잘해왔다 내세울 것 없이 정확히 반반으로 결혼해서 심지어 연봉은 내가 더 높아. 그런데 무슨 내가 시집살이를 당해야 하는 것처럼 말해? 아, 따지고 드는 거 좀 하지 마. 뭐라고?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그만하고 들으실라. 뭐? 들으실까봐 걱정돼? 그만해? 그럼 내가 가서 제대로 말씀드리고 올게. 우리 부부 친정 가야 한다고. 지금 그걸 어떻게 말해?
그럼 이대로 있자고? 알았어. 내가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해볼게. 빨리 정리해줘. 알았어? 잠시 후. 작은 엄마, 뛰지 말고 천천히 와. 뭐 때문에 그래? 배고파요. 뭐? 아까 밥 먹었잖아. 명절 음식 맛 없어요. 전 냄새도 싫고. 그래. 7살짜리한텐 별로 맛있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쩌지? 다른 음식은 당장 만들 수가 없는데. 엄마한테 말해서 요 앞에 마트라도 같이 다녀와. 엄마한테 말하니까 작은 엄마한테 말하라던데요? 뭐?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엄마는 지금 어디 계셔? 뭐 하시는데? 할머니랑 있어요. 엄마 지금 술 마셔요. 뭐? 술을 마시고 있다고? 나만 산더미 같은 부엉이를 다 맡겨놓고 어쩐지 아까부터 안 보이시더라니. 아빠는 어디 계셔? 할머니랑 같이 있어요. 아빠도 술 마시고 계시는데. 운전은 어떻게 하고 가시려고 두 분 다 술을... 참나. 아빠 운전 안 해요.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간다고 아까 엄마가 말해줬어요. 할머니도 자고 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던데요. 뭐? 누구 맘대로... 내가 너한테 말해서 뭐 하겠니? 일단 내가 형님이랑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도 너는 오랜만에 사람 많이 봐서 재밌겠네. 네.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금방 이사도 가요. 뭐? 이사? 네. 갑자기 무슨 이사? 형님 살림이 지금 이사 갈 여유가 없으실 텐데? 할머니가 돈 준대요. 뭐라고? 네 할머니가 이사 갈 수 있도록 돈을 준다고 했다고? 네. 지금도 그 얘기 중이신걸요? 집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집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전학 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맨날 우리 학군 마음에 안 든다고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학군까지 고려한다고? 그냥 단순 이사가 아니라 집을 산다는 소리 같은데? 그걸 어머님이 돈을 주셨다고? 대체 무슨 돈으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전부? 작은 엄마, 나 진짜 배고픈데 과자 사주시면 안 돼요? 작은 아빠한테 말해. 작은 엄마는 지금 바빠서 못 나가. 네. 잠시 후. 어머님! 아이고 깜짝이야. 동서, 왜 갑자기 소리를 치고 그래? 어머님 놀라시게. 제가 지금 소리 안 치게 생겼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 갑자기? 어머님, 형님 집 사주신다고 했다면서요. 형님도요. 애들 학군 다 따져서 아주 비싼 지역으로 옮기시던데. 그거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세요?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지금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궁금한 건 어머님께서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대체 무슨 돈으로 형님께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대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어머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저 며느리도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지금도 봐요. 저 친정도 못 가고 하루 종일 혼자서 부엌대기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어머님께서 사기당해서 집을 날리시는 바람에 제가 모시게 된 건데 막말로 어머님이 돈이 어디에 있어서 갑자기 형님네 집을 해주시는 거냐고요. 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라. 원래 투자는 가치 있는 쪽에다가 하는 거 모르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네는 장남이잖니. 원래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제대로 선다. 그런 것도 모르니 너는? 네? 장남이요? 그러면 어머님께서도 장남 집으로 가시지 않고 왜 저희 집에 계시는 건데요? 어머, 동서, 내가 애를 둘이나 키우는데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 그래, 그건 얘 말이 맞다. 게다가 큰애 집은 전세잖니. 너희는 대출 꼈다지만 번듯한 자가고.
그러니 형제 중에 형편도 어려운 집에 지원 좀 해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너도 심보 그렇게 쓰면 못 써. 먹고 살만한 쪽이 힘든 쪽을 돕지는 못할 망정.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요?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이게 갑자기 진행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 같네요. 설마 어머님 사기당했다는 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어머, 동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 그래, 사기당한 거는 맞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둔 예금 다 날렸지 뭐냐. 에휴. 그래, 그걸로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는데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죠. 노후 자금은 다 날리신 거죠? 그건 저도 형사님한테 들었으니. 그럼 집 담보로 사기금 커졌다는 건요? 설마 그게 거짓말이에요? 동서, 그게 말이다. 사기당한 김에 집까지 날렸다고 거짓말로 꾸미고 그 집을 팔아서 형님 주신 거군요. 이런 식으로 효도는 저한테 받고 가만히 보니 형님도 처음부터 알고서 같이 작정하신 거네요? 나는 잘 몰라. 모르긴 뭘 몰라요. 그래놓고 나한테 고생한다는 둥 온갖 공치사를 한 거네요? 세상에, 다들 너무들 하시네요. 설마 그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 사기 그게 저만 모르고? 종호는 몰라. 내가 종호한테도 얘기 안 했다. 그리고 가족 사기극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첫째보다 둘째가 더 편하더라. 무뚝뚝한 첫째보다 항상 둘째가 더 싹싹하니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구석이 있었어. 늙으니까 혼자 살려고 하니 적적하고 이제 가족이랑 같이 보내고 싶은데 첫째가 여유도 형편도 안 되질 않니.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건 고사하고 지금 사는 형편 자체가 안쓰럽고 뻔한 걸 어쩌겠어.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지 않겠어? 네가 아직 부모가 안 되어봐서 모르나 본데 제가 누구 때문에 아직 부모가 안 된 건데요. 저희 자녀 계획 세워둔 거 어머님이랑 합가하는 바람에 미룬 거잖아요. 너흰 아직 젊잖니. 여유도 있고 그런 것까지 큰애 쪽을 샘내서야 되겠어? 말이 안 통하시네요, 정말. 동서, 일단 진정 좀 하고. 제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7살짜리 시조카도 아는 일을 저만 몰랐네요. 제가 가족이기는 했어요. 저 빼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저 하나 골탕 먹이는 짓을 잘도 버리셨네요. 저 어머님께 진짜로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된 거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님이랑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하고 싶었다고요. 중간중간에 어머님이 무리한 이야기를 하셔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저 어머님이랑 잘 지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뭘 또 서운한 소리를 했다고 이러니? 제가 지금 알아채지 못했으면 얼마나 더 저를 속여먹으려고 이러셨어요? 지원은 장남한테 전부 주고 효도는 둘째, 아니 둘째 아들 내외한테 다 받으려는 속셈이셨네요. 속셈이라니? 너는 무슨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어머님, 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결혼했어요. 종호 씨랑 정확하게 반반 결혼하면서 그 사람한테 부족하다고 뭐라 티낸 적도 없어요. 둘이 이루는 가정, 두 사람이 힘 합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제대로 경제적인 지원 가능하셨으면서도 일부러 안 하신 거네요? 그래놓고 제가 예단 안 해왔다고 그걸로 그렇게 물고 늘어지신 거예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 얘는 뭘 그런 이야기까지 들먹이니. 일단 너한테 얘기 안 하고 진행시킨 건 미안하게 됐구나. 그런데 내가 어디 못 있을 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있겠다는데 네가 그렇게 이웃에 부릴 것도 없고 서운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만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핏대 세워가며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어머님, 그 집 아들 집 아니에요. 그 집 제 집이에요. 뭐라고?
그렇게 뒤로 몰래 큰아들한테 재산 다 넘길 거면서 뒤로 몰래 등기부 등본 떼볼 생각은 또 못 하셨나 봐요? 그거 제 명이에요. 그게 왜 네 명이야? 그럴 리가 있어? 어머님 둘째 아들이 그런 이야기까진 안 해요? 어머님, 저번에도 투자 사기 당한 적 있으시죠? 그때 종호 씨가 만들어준 돈, 그거 저희 엄마가 해드린 거예요. 그 돈 만들어 드리는 대신에 집 명의 저로 넘긴 거고요. 그이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님이 모르도록 해달라고 부탁해서 지금까지 모르는 척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집 명의로 넘겨받았어요. 그래봤자 대출이 반 이상이라 수십 년은 더 갚아야 하지만 명의 설정이라도 바꾸기로 얘기 끝냈었고요. 뭐? 우리 아들 집이 아니야? 네,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저도 어머님 며느리 아니고요. 뭐?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성심껏 정말 잘해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노력한 결과가 이거예요? 종호 씨도 그래요. 사람이 순해서 어머님한테 다 퍼주기만 하는 스타일인 건 알았는데 그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세요? 어머님 마음에선 장난만 아들인 것 같은데 그 뜻대로 사세요. 예, 소연아, 갑자기 왜 이러니? 연을 끊자는 말처럼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일을 벌리셨을 때 이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죠. 어머, 얘 둘째야, 소연아. 우리 차분하게 대화로 풀자, 어? 그래, 동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딨어. 왜요? 제가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안 한다고 하면 형님이 어머님 모셔야 되니까 기분이 확 안 좋아지셨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됐고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 노릇 하고 싶지 않네요. 어머님이랑 더 이상 얼굴 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며칠 뒤. 집 다 치웠어? 친척 어른들 다들 가셨고, 우리 엄마도 일단은 형 집으로 가셨어. 뭐? 일단은 말이 좀 애매하네. 형수님께서 난리를 치시니까 두고 봐야 알지. 엄마가 다시 우리 집으로 오실 수도 있고. 그게 왜 당신 집이야? 내 집이지. 아니, 여보, 말을 뭐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 명의 확인해봐. 내 집 맞잖아. 벌써 잊었어? 명의는 맞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 엄마한테도 당신이 다 말했다며. 어머님이 전혀 모르셔서 얘기해드렸지. 당신도 더 이상은 차별받지 말고 정신 좀 차려. 나 말고 형님네랑 오순도순 살고 싶으면 그렇게 계속 정신없이 굴던지.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하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얼굴 보고 얘기 나누자. 당신이 화 많이 난 건 100번 이해해. 사과하는 건 받아들일게. 그렇다고 원래대로 지낼 생각은 없어. 내가 모자 시간에 끊어낼 수는 없으니 당신은 마음대로 해. 대신 당신 호구짓에 날 더 이상 끌어들일 생각은 하지 마. 알겠어? 난 이제 더 이상 그 집안 며느리 아니야. 제대로 기억해둬. 겨우 이까지래. 저렴까지 해야겠어? 겨우 이깟일? 이게 이깟일이야? 어머님이 재산 빼돌리고 싶어서 온 식구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해온 일이 이깟일이야? 당신 논리대로 혹시 이번에도 나만 참으면 다 괜찮아? 누가 그렇대. 그런데 이번 일은 당신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우리 형 사는 거 보면 진짜 힘들어. 그리고 요즘 시대에 애 둘이나 키우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래도 우리는 둘 다 벌고 게다가 아직 애도 없고. 나도 애 갖고 싶어.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임신 계획을 미룬 건데 그걸 지금 나한테 변명이라고 해? 우린 아직 나이도 젊잖아. 조금 미룬다고 큰일 안 나니까. 조금 미뤄? 이대로 어머님은 우리 집에 그대로 눌러살 작정이시던데? 하, 지원은 큰아들 집에 다 해주고 효도는 작은아들. 아니지. 작은아들도 아니고 그냥 남의 집 딸인 나한테 다 받으려고 작정을 하셨던데? 그 계획 속에 있는 나는 별 반항도 없이 받아들였나 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멍청해 보였어? 계속 나만 참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 심보가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호구 취급을 하지? 호구 취급이라니. 엄마는 그저 형수님보다 당신이 더 편해서. 그게 호구 취급이라는 거야.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해할 걸 이해하지. 아, 계속 그렇게 호구짓 자처할 거면 나랑도 끝낼 각오해야 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당신은 처가댁에 언제까지 있을 거야? 언제 집에 들어올 거야? 집 제대로 치워놓은 거 맞아? 완전 깨끗해. 먼지 한 톨 없어. 냉장고에 있던 명절 음식도 다 치웠어? 당신이 보기 싫다고 해서. 알았어. 미안해, 여보. 내가 잘할게. 두고 볼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듯 저도 반반 결혼을 한 케이스였어요. 남자 혼자 집을 해올 수 있는 물가도 아니니 그 부분에 대해선 별 불만 없이 무사히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예단을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탐탁찮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심술 정도야 못 받아들일 수준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무난한 고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전력이 있으셨던 터라 걱정이 더 컸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예금과 집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을 잃게 되었고 오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바로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며느리도 자식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자녀 계획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남편의 어머니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는데 그걸 나 몰라라 무시하고 제 가족만 보듬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알게 모르게 시집살이를 시도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워낙에 성격이 털털한 편이라 할 말을 못하고 참는 편도 아니었고요. 문제는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간 통하지 않던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도하고 싶으셨는지 일가 친척을 모두 불러들이셨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어린 시조카로부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께로 큰 재산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사기 피해로 날렸다는 말이 거짓이었어요. 우리 부부 모르게 아주버님께만 재산을 넘기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사기 금액을 부풀려 저희를 속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경제적 지원은 큰아들에게, 효도는 작은아들에게 받을 심산이었던 거죠. 더 이상 시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게 된 저는 시어머니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가장 호구짓을 했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남편의 순한 심성을 좋아하던 저로서는 그 마음까지 탓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달래가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제대로 연락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나가 아주버님 집으로 들어간 시어머니는 형님과 상당히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주버님의 투자 실패로 시어머니가 사준 집마저 날릴 위기라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쓰럽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 나쁜 결말을 맺게 된다는 말 정도는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사연으로 남아 남겨봅니다. 이토록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